속보 TV조선과 결별 김용빈. 탑7 운명은? 김용빈 계약 종료의 진짜 이유. 김용빈 없는 무대, TV조선 시청률에 무슨 일이? 그날 공식 보도문이 전송된 시각은 바람의 결이 달라지는 오후였다. 짧은 문장 몇 줄이 전파를 타자 방송국의 회의실 조명은 잠시 흔들렸고 팬들의 타임라인은 폭발했다. 한국 트로트의 황금기를 상징하던 이름, TV조선의 간판 트로트 스타이자 무대 위의 왕자라 불린 남자, 김용빈. 그가 드디어 TV조선과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 이 문장 하나로 가요계는 겨울바다처럼 깊게 가라앉았고 동시에 번개처럼 갈라졌다. 단순한 이별 통지가 아니었다. 7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전설을 함께 써 내려오던 시간, 설 특집의 환호와 전국 투어의 함성이 한순간에 필름을 멈춘 듯 멎어버렸다. 팬들의 코멘트는 떨리는 손끝에서 터져나왔다. 정말이야? 이제 같은 무대는 더 이상 없다는 거야?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클립을 다시 돌려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미소의 각도를 세밀하게 계산했다. 거기엔 분명 무언가의 암호가 있었던 것만 같았다. 헤어짐은 신호였고 신호는 시작이었다. 7의 형제에는 방송을 넘어 삶의 동반자에 가까웠다. 리허설 대기실에서 서로의 목을 대어주던 그 손길, 마이크 체크 사이사이 스치는 눈빛, 격려의 포옹, 그리고 무대 뒤 좁은 복도를 울리던 발걸음의 템포까지. 시청자들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대만 본 것이 아니라 무대 뒤의 숨결까지 함께 호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계약 종료는 공지 한 줄로 봉합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한 아티스트의 진로 변경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장이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마침표는 때로 더 큰 문장을 여는 포탄이다. 김용빈은 그 마침표 뒤에 쉼표를 달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으로 다시 만날 약속입니다. 이 한 줄이 얼어붙은 팬덤의 심장에 따뜻한 불씨를 옮겼다. 무엇이 그를 그 문턱으로 이끌었을까? 물음표는 여러 뒤였지만 그 중심에는 음악이 있었다. 오랜 시간 그는 트로트의 정통과 대중의 취향을 정밀하게 배합해 한 곡, 한 호흡마다 설계도를 그려왔다. 무대 조명의 각도, 마이크의 감도, 세션의 뉘앙스, 현악의 배치, 브러시 드럼의 입김 같은 미세한 질감까지. 완벽주의자라는 말조차 미지근하게 느껴질 만큼 그는 음악의 원자 단위를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조금 더 넓은 파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트로트를 중심에 두되 발라드의 여백을 끌어오고 재즈의 색조를 더씹히며 해외 무대의 다른 공기와 언어로 호흡하고 싶어 했다. 장르의 벽을 허물어 공연을 하나의 종합예술로 재배치하려는 그의 구상은 방송이라는 공용 시스템과 때로 결을 달리했다. 어느 스태프가 흘린 회상처럼 그 열정은 때로 시스템과 부딪혔고 그 충돌에서 불꽃이 튀었다. 불꽃은 타오르거나 별이 된다. 이번에는 별이 되었다. 이별의 낌새는 여름부터 감돌았다고 한다. 재계약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진 안건들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서로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의 톱니들은 미세하게 빗나갔다. 출연 조건, 음악적 자율권, 신규 포맷에서의 역할, 장기 투어와 방송 스케줄의 호환성,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를 위한 창구, 작은 오차가 쌓이면 운명의 바늘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자.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의 신뢰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었고 각자의 비전이 우아하게 교차한 결과였다. TV조선 내부는 예상치 못한 공백에 순식간에 기압이 떨어졌고 편성표의 행간을 메우기 위한 수많은 가설과 대안이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세대가 사랑한 감정의 리더였다는 사실만큼은 지울 수 없었다. 김용빈이 무대에 서면 조명이 먼저 안도했고 카메라는 초점을 잃지 않았다. 감정을 지휘하는 손목의 각도가 정확했기 때문이다. 팬덤의 반응은 파도였다. 러브비는 강남 대형 전광판을 열흘 내내 밝히며 메시지를 올렸다. 우리는 소속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 이 응원 문구는 도시의 밤을 통과해 아침 출근길의 어깨로 내려앉았다.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눈처럼 번졌다. 별은 떨어져도 다시 뜬다. 다시 만나기 위한 잠시의 멈춤. 마지막 7무대를 위한 온라인 콘서트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누군가는 세상의 모든 끝인 것처럼 울었고 누군가는 시작의 북소리를 먼저 들었다. 슬픔과 희망이 동시다발로 뛰는 이 복합 맥박이야말로 하나의 시대가 남긴 가장 인간적인 증거다. 업계의 시계바늘은 곧장 앞으로 갔다. 대형 기획사들의 연락망이 분주해졌고 여러 방송국이 물밑에서 러브콜을 보냈다. 어느 예능국은 감성 트로트를 재해석한 신규 포맷의 메인 호스트로 그를 상정했고 또 다른 음악 프로그램은 그를 위한 특집 라인업을 미리 세우기 시작했다. 공연업계는 더 민첩했다. 2026년 상반기 가칭 리본이라는 이름의 솔로 콘서트 시나리오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리본, 다시 묶는다는 뜻이자 선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매듭. 그 제목만으로도 그의 의도가 보였다. 과거의 선물을 놓지 않은 채 다음 선물의 리본을 묶겠다는 선언. 굿즈 디자이너들은 색견본을 뒤졌고 사운드 엔지니어는 홀의 리버브 타임을 계산했다. 어느 도시의 어느 홀에서 첫 곡의 첫 브라스가 터질지, 어느 시점에 현악이 층층이 쌓일지, 오프닝 영상의 타이포는 몇 프레임으로 떨어질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뿐 음악은 이미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겨진 질문. 탑 7은 끝인가, 잠시인가? 이 질문은 상징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단적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던 황금기의 로고를 사랑했고 그 로고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보았다. 하지만 상징은 흩어지더라도 이야기의 뿌리는 남는다. 형제 같은 그들의 호흡은 사람의 인연에 닻을 내렸고 그 닷줄은 무대라는 바다의 바람과 파도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특집 프로젝트 형태의 재회 시나리오가 회람되고 있다. 기념의 밤, 헌정의 무대, 아카이브를 재해석하는 라이브 커멘터리, 그리고 관객 합창으로 끝나는 피날레. 누군가는 현실적 제약을 말하겠지만 음악은 늘 불가능을 우회하는 비밀 통로를 갖고 있었다. 중요한 건 그들도 언젠가 다시 노래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단 사실이다. 그 말은 약속이 되었고 약속은 시간표가 된다. 김용빈 없는 무대, TV조선의 시청률은 어떻게 될까? 수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를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겠지만 시청률은 숫자 이전의 감정의 온도다. 그의 등장이 예고된 날은 리모컨을 쥔 손가락의 망설임이 줄었고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SNS의 실시간 반응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 체감 곡선은 방송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물론 텅 빈 자리는 새로이 채워질 것이고 프로그램은 다양한 실험으로 균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시청률의 떨어짐과 오름의 문제를 넘어 시청자는 그가 만들어온 무대의 품격과 서사를 기다린다. 숫자는 복구될 수 있지만 서사는 대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TV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대체의 기획이 아니라 변화의 문법이다. 시대의 취향을 읽고 포맷을 재설계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존중하는 태도. 그때 시청률은 다시 사람을 따라온다. 탑 7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나칠 수 없는 진실을 본다. 각자의 서사가 독립적으로 자라는 동시에 하나의 숲을 만든다는 것, 어떤 날은 떨어져서야 숲의 모양이 보이기도 한다. 박지현이 말한 것처럼 형제였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손태지가 남긴 문장처럼 별은 떨어져도 다시 뜬다. 중요한 건 그 별들이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 어디에서든 관객이 고개를 들었을 때 동일한 밤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언젠가, 아주 언젠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이 한 무대에 다시 서서 첫 소절을 나눌 때 우리는 오늘의 이별을 그날의 프롤로그였다고 부르게 될 것이다.